우리가 3.1운동이 그 네. 후에도 독립투쟁을 네. 끊임없이 했죠. 네. 뭐 반드시 이겨냈던 그런 저력이 있는 DNA를 우리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3.1운동이 근데 그때는 효과가 좀 있었다고 제가 역사책에서 읽었어요. 그날 그럼요. 이후로는 그럼요. 그 무단 통치가 그렇죠. 좀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혁명이 일어난다 큰일 나겠다 네. 싶어서 소위 문화 통치로 바뀌어지고 선생님 전문적 용어들이에요. 시험 볼까봐 제가 좀 하나 더 붙인다면은 문화 통치라는 표현 앞에다가 소위라는 단어를 하나 소위를 붙여줘야 넣어요? 돼요. 예. 왜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거. 그들이 문화 통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알겠습니다. 문화란 말은 또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맞아. 그죠? 지네가 좋은 말로 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소위 문화 통치 이렇게 역시, 주는 게 참 좋은 프로 같아요. 역시 네. 선생님이라 네. 찢는 게 남달라 있었다는 거야. 문화 통치 아니고 소위.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 나가면서 그 네. 후에도 독립 투쟁을 네. 끊임없이 했죠. 네. 뭐 나라 내에서도 했었고 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일본이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징용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45년 해방 전까지가 한 10년 15년이 가장 고통스러웠었다고. 그럼요. 너무 힘들었었다고 국민들이. 일제가 만들었던 법이 뭐가 있냐면 1938년도에 만든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제가 이제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네, 네. 일본의 인구와 물자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까지 전쟁에 동원해야만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민족 말살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내가 조선인이라는 거 하는 생각들을 지워야 되겠다. 내가 일본인이다. 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야 일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 테니까. 충성을 다해서 해라. 그렇죠. 예,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민족 말살 통치고 그래서 나온 게 국가 총동원법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법이에요. 총동원의 주체가 누구냐면 국가예요. 국가가 주체가 돼버리면 여기에 한 개인의 인권은 매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논리 속에서 모든 개인들의 인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징용과 징병과 위안부의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치인들이 뭐 위안부의 증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작은 세세한 그 시행령들은 그들이 폐기 처분해서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총동원법은 아주 명백히 남아있거든요. 이 그쵸.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체제 속에서 그 시행령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얼마나 무서운 법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가슴이 좀 많이 아프죠. 새로운 건강한 미래를 이렇게 건설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에 대한 직시거든요. 우리가 일본을 침략했던 사실도 아세요? 그랬어요? 네, 그런 적도 있어요. 언제? 네, 고려 시대에 가면은 고려. 제가 고려까지는 아직 자세히 안 읽어봐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혹시 네. 가미가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그럼요. 저기잖아요. 저기 전투기에 타갖고 그냥 같이 가는. 맞아요. 예. 자살 특공대. 자살 특공대. 맞아요. 그 가미가제라고 하는 게 한자로 풀어보면 네. 신풍이라는 거예요. 신이 불어준 바람. 고려 시대 때 우리가 몽골과 함께 원나라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을 침략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자발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원간섭기에 있었기 때문에 원이 우리 고려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침략을 했던 거지만 어쨌건 간에 팩트는 영몽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했던 네.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이거 부정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침략을 했던 것이고 그때 일본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요. 여름에 출병을 하거든요. 네. 여름에 배 타고 출병을 해요. 무려 1000여 척이 한 4만여 명이 출병을 하거든요. 엄청난 부대가. 상상할 수 없어. 요즘 4만 명도 큰데 그 옛날 4만 명이 배 1000대에 엄청난 거죠. 예. 무서웠겠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뭐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사실 이 영몽연합군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정권이 바뀔 정도예요. 그런데 이때 여름이었는데 배를 타고 갔는데 여기에 태풍을 만나요. 더 이상 공격을 못해요. 태풍. 일본을 지켜준 거죠, 이 태풍이. 그래서 다시 공격해요. 예, 그 8년 뒤에, 7년 뒤에 다시 공격을 해요. 네. 근데 또 태풍 때문에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건 신이 내려준 바람이다. 이게 일본을 지켜주는 바람이다. 그래서 신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왜 이렇게 축구장 이렇게 가면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제 일장기 빨간 건 다음에 여기다 신풍 이렇게 써놓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한테는 자기 나라를 호위해주는 그 신풍이 고려와 원나라의 침략과 관련된 단어다라는 거. 이런 어떤 침략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침략했다는 사실들은
또 몰라요. 예, 이런 것들은 또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당한 것들만 기억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런 역사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싸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이전엔 정말 교류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뭐 우리가 한일 관계 굉장히 안 좋고 우리가 또 위기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이 DNA는요. 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겨냈던 그런 저력이 있는 DNA를 우리 갖고 있거든요. 네.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민이 중심되는 민국의 탄생. 네. 민국의 탄생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일제 강점기였다는 것이죠. 그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게 민국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3.1운동은 독립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마저도 이뤄냈던 네, 이 엄청난 모습을 네. 그 힘든 시기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해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계속된 어떤 독립의 어떤 저항의 어떤 노력들이 있었기에 1943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어떤 그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카이로 회담에서 세계 수뇌부들이 네. 우리나라만 콕 집어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 이 네. 모습을 만드는 게 우리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몸속에 그 DNA를 심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면서 지금의 어떤 이런 위기들도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네, 맞아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무관심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 되게 시끄럽다고 생각하잖아요. 됐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개인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5년, 10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현재가 되고 네. 그게 역사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올바른 공부를 하고 정신을 갖는 게 중요한지 맞아요.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만 좀 덧붙인다면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우리가 이제 경술국지를 넘어간 그 시점에 이 경술국지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저항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의병투쟁이 있었고요. 계몽운동이 있었어요. 아, 계몽운동. 네, 의명투쟁은 지금 싸우자 라는 것이었고 계몽투쟁은 뭐였냐면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지금은 힘을 기를 때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 모습을 보면 저희 스스로 좀 반성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비판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병투쟁 세력에 대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경거망동 하지 마라, 이런 계몽 세력 쪽에서 의병 세력에서 너희는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어떤 비판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둘 다 어쨌든 나라를 위한 그렇죠. 발로였지만 지금 네네. 이렇게 와 보면 경술국치 그 과정 속에서 계몽운동도 맞았고요. 맞았지. 의병투쟁도 맞아요.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그 모습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격려해주고 네, 맞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면 된다는 역사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총을 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은 또 구한말에 우리가 했던 모습들을 반복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게 진짜 네. 걱정되고 우려되는 점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들이 노리는 거일 수도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그렇죠. 힘을 하나도 모으지 못하니까 밖으로 써야 될 힘을 안에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구한말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랬죠. 예. 우리끼리 싸우다가. 그러니까 그 아무 힘도 없는 있으니까 얼마나 와서 지네 마음대로 하기가 좋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모습들 보면서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네, 다들 네. 열심히. 저는 다 오케이. 예. 목표는 뭐냐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국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럼요. 서로에게 격려해주면서 힘내라고 네. 해주는 모습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선생님 진짜 결론 광복절답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 진짜 중요한 네. 얘기거든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더 많이 해야 되는 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끼리 제가 나빠, 내가 나빠, 네가 옳다, 내가 그러다 이걸 갖고 싸울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다 잘못 힘을 빼면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선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네. 봐야 되는 시선은 다른 쪽인데. 그러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제일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저도 제일 먼저 반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56살을 살면서 56번의 56세세요? 예.
아유, 역사에 대한 가장 큰 예의는 알아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로 돌아가서 후대 사람이 봐주고 알아봐주는 게 역사에 대한 예의고 예의, 국민적인 국민이 갖춰야 될 기본 자세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또 8.15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날의 74년 전이죠. 74년 전 8.15로 가서 그날을 들여다봐 주는 거죠. 이게 국민이 가져야 되는 그렇죠. 또 하나의 가치고 예의다. 이게 바로 국민이 가져야 되는 정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역사 선생님 최태성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여러분도 그날로 74년 전 그날로 돌아가셔서 그날을 알아봐주고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오늘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전 우리 김미경 선생님께서 또 우리 김미경 TV에 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역사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게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네. 기본적 예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의의 또 하루가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